그래서 초등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사실 입시에 맞닿아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초등 학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로 강연을 하는 대상이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 중학교 학부모 혹은 고등학교 학부모.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학부모님들이 초등학생인데 자녀가 이제 중학교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보통 초등학생부터 막 과외를 시키는 이유는 이 친구가 중학교 가서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과외를 시키잖아요. 종래에는 입시를 잘하기 위해서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하겠지만, 그래서 초등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사실 입시에 맞닿아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들이 대부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고민들이 많아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진로교육이라는 걸 지금 말고 중학교 가서 하면 안 되냐. 왜?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있으니까, 중학교에 진로 과목이 있으니까 굳이 초등학교까지 내가 지금 애가 학원 보내는 것도 내가 지금 얘를 어찌 등 떠밀어갖고 막 학원을 보내갖고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데 뭐 진로 고민이라는 것까지 뭐 시켜야 됩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 목동 학원가에 학습 누적량이라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결국 입시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 학습 누적량이 달성이 돼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우리나라 커리큘럼은 초, 중, 고까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갑니다. 모든 학생에게요. 서울에 있는 학생이라고 더 많은 커리큘럼을 주지 않고 지방에 있는 학생이라고 더 적은 커리큘럼을 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커리큘럼, 고3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그 커리큘럼에 도달하려면 결국 이 커리큘럼까지 도달하기 위한 학습 누적량을 어떻게 쌓았느냐의 문제가 돼요. 이 학습 누적량을 쌓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머리가 조금 나쁘다, 어떤 학습 효율이 낮다 그러면 일찍부터 누적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좀 뺑뺑이를 돌려서라도 학습 누적량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저는 똑같은 의미에서 진로 고민의 누적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로 고민이 누적된 만큼 좀 건설적인 혹은 뾰족해진 깊은 이 진로가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진로를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어폐가 있기는 해요. 진로 교육이 아니라 진로 탐색, 진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는 걸 일찍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학습을 하지만 내가 뭘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릴수록 가치지향적이라고. 가치지향적인 고민을 어릴 때부터 해서 내 진로 고민에 대한 누적량을 높여 나가야 이 친구가 중학교 딱 들어갔을 때 자유학기를 통해서 너 꿈이 뭐야? 희망 직업이 뭐야? 뭘 체험해보고 싶어?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어? 너는 뭐에 관심이 있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찾아 놔서 중학교 때 들어가갖고 1학년 때부터 전 판사가 꿈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진로 고민하는 게 익숙해진, 그러니까 진로 고민하는 게 머릿속에서 익숙해진 루틴이 된 친구들이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진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봐 라고 판을 깔아줬을 때 거기에 올라타서 제대로 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진로 교육을 지금 말고 나중에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진로 고민, 진로 탐색을 가능한 어릴 때부터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좀 오해는 성적은 좋은데 진로가 없어도 괜찮냐라는 거예요. 이제 예전 같으면, 제가 이제 7차 교육과정 세대입니다만 예전 같으면 성적이 좋으면 사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었어요. 내가 학생부 뭐 이런 것들은 보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이 국어 시간인데 학원에서 갖고 온 수학 숙제를 하고 있어요. 영어 시간인데 학원에서 갖고 온 과학 숙제하고 있어요. 이 친구 성적 좋아요. 내신도 잘 받아요. 수능도 잘 볼 겁니다.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좋은 대학에 보통 갑니다. 왜냐면 그때는 거의 정시 위주고 수시가 문이 좁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리고 지금 가면 갈수록 점수만 가지고 대학에 가는 문이 좁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학 입시 그러면 크게 보면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습니다. 정시가 40%, 수시가 60%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점수를 잘 받아갖고 대학에 간다라는 건 정시 쪽을 내가 노린다는 거예요. 정시러, 정시 파이터라고 하죠. 정시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재학생 중에 40%를 정시로 뽑아요. 근데 그 40%에는 재수생과의 경쟁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학습 누적량이 2, 3년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반수한 사람들, 심지어 의대 가려고 다니던 대기업 관두고 의대반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 정시 수능 등급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훨씬 더 넓은 수시는 재학생만 해요. 재학생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를 노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수시에서 뭘 보냐? 여기서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넘어가면 내신은 여전히 신입니다. 내신이 좋아야 돼요. 내신이 좋아야 좋은 학교의 수시를 노릴 수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9등급일 때는 1등급이 4%, 뭐 2등급이 한 5%, 6%가 된다고 보면 지금은 1등급이 10%예요.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1등급의 범위가 높아졌어요. 그 말은 1등급의 가치가 낮아졌어요. 1등급의 가치가 낮아지면 이 똑같은 1등급들을 모아놓고 변별력을 뭘로 주냐는 거예요. 변별력을 뭘로 줄까요? 학생부로 봅니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부에 뭐가 드러나 있냐? 내 진로 고민이 들어가 있어요. 진로 탐색의 결과가 학생부에 기록이 돼요.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탐색을 했고, 내가 얼마나 이 교과목에 진심이었고,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전공에 진심이었는지가 학생부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적은 좋은데 진로가 없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성적은 좋은 친구가 진로 탐색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공부를 해왔다 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수시에서 갖는 경쟁력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좋은데 진로가 없으면 괜찮냐? 괜찮지 않습니다. 네, 괜찮지 않고요. 진로 탐색, 고민을 연계해야 돼요. 성적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성적만 좋다면 갈 수 있는 문이 점점 좁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고민은 지금 어떤 하고 있는 활동이 체험이나 입시에 도움이 되고 있냐라는 부분인데 아까 두 번째 고민이랑 연결되는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성적은 좋은데 진로가 없으면 괜찮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하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얘기였다면 요 지금 세 번째 고민은 그 비교과도 아닌 활동, 예를 들어서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큰딸 아이가 요번에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동아리 2개를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오디션 보고요. 어디 들어가면 하나는 일러스트, 또 하나는 뮤지컬 동아리. 너무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해요. 야, 거기에 시간 쓰면 과연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해? 당장 우리 아이 지금 등급을 좀 맞춰놔야 되는데 그런데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돼?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두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아이의 어떤 학습에 대한 번아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량과 고등학교 때 공부량이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중학교 때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갖고 부딪히는 벽은 대부분 양에 대한 벽이에요. 그 양이라는 건 예를 들어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범위를 공부하더라도 이 똑같은 범위를 이해하는 데 들여야 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거든요. 개념이 어려워지고 응용을 해야 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국영수 특히 이런 것들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들여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나머지를 다 놓치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멘붕이 오니까 아이들이 이 공부의 양을 버텨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공부의 양을 버티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체적인 체력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체력이에요. 육체적인 체력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길러줄 수 있다라고 쳐도 정신적인 체력은 조금 달라요. 멘탈적인 부분.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게 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공부를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멘탈이 높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부를 스스로 원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친구들과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하는 친구들이 멘탈을 빨리 잡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사실 공부로 갈아버리면 아이를, 이 아이가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갑자기 많아진 양을 버틸 만한 정신적인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뭔가 뭐 코딩을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어필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즐겁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공부의 양을 수정하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하고 있는 이 활동 자체가 이 아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우리가 행특, 세특, 교과 세특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할 때 아이가 했던 활동 위주로 기록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입학사정관 분들의 어떤 가이드나 데이터들을 모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들으면서 그랬구나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를 서류로 보잖아요. 우리가 인사 담당관들이 구직자들의 서류 보듯이 서류로 보면 이 서류를 보면서 떠오르는 아이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서류의 관상이 있잖아요. 서류에 어떤 아이가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면접장에 딱 들어오면 서류에 생긴 대로 내가 상상했던 모습대로 들어오는 아이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아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아이가 들어왔을 때 말을 시켜보면은 이 생기부 마사지 한 거구나. 이 생기부 만든 거구나. 얘의 어떤 모습이 기록된 게 아니구나. 그러면 조금 점수가 까이는 거예요. 가능하면 기록된 대로의 아이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생기부가 그만큼 진정성이라는 거니까. 내가 하는 활동에 진심이라면 아이가 진심이라면 대부분의 생기부가 아이가 생긴 대로 기록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활동이 입시에 도움이 되냐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체크해봐야 될 건 아이가 그 동아리나 그 체험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공부하는 동아리를 하고 싶지 않아서 도피성으로 선택한 건지 내가 정말 이게 관심이 있고 이게 너무 재미있어 보여갖고 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